영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임한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SNS로 가르치고 배우다 이런 주제로 제가 블로그를 해서 책을 내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SNS 공간에서 콘텐츠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네, 소비자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생산자이신 분도 계시나요? 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철저하게 소비자였습니다. 일명 눈팅족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댓글을 달지 않았고요. 제 스스로도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SNS는 별개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나도 블로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우리나라 수산업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영어 블로그 얘기하다가 수산업?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수산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기사 보시면 수산물 대목인데 수산물 가공업 고사 위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원산지 속이지 않고 노르웨이 고등어만 판매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홍보가 중요하겠다. 내가 SNS를 이용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딸, 일명 고등어집 딸내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초창기에 블로그를 했을 때 올린 콘텐츠예요. 고등어를 제가 먹고 포스팅을 했고요. 체험단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도 올렸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고등어는 먹는 것 빼고 아는 게 없더라고요. 고등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들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위기도 지나가리라. 아버지는 요즘 시간이 나실 때마다 영어 공부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단어 카드예요. 그래서 항상 가실 때마다 이걸 한 장씩 들고 가시면서 단어를 외우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걸 보니 저도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해에 뉴질랜드 사람과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영어에 관한 질문을 다 메모를 하시다가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동사에는 S가 왜 붙어있니? don't는 언제 쓰니? doesn't는 언제 쓰니?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딱 갔는데 영어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영문법 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께서 딱 보시기에 쉬운 책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영문법 책이 주로 시험 준비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만 깊이 설명하지 않고 핵심과 예외를 동시에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기에 외울 것만 많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보딸 블로그에 영어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사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포스팅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 동사, 의문문, 부정문 어떻게 만들지, 비동사의 짝꿍을 찾아라 이런 포스팅을 했는데요. 갑자기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100명.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블로그에 500명이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죠. 그래서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가 인기를 얻게 되자 출판사에서도 연락을 주셨어요. 작년에 곧달 영문법 1권을 출판을 했고요. 올해 곧달 영문법 2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콘텐츠도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배운 점이 있는데요. 그 배운 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노하우 3가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과 매체에 집중하자입니다. 우리 영어 교육 분야 레드오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거 해봐야지 하고 봤는데 이미 다 있어요. 나는 새롭다고 생각했는데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럴 때 대상과 매체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권위 있는 사람들만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수용이 됐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SNS에서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유통할 수도 있죠. 그리고 SNS의 매체도 어때요? 점점 다양화되고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밴드, 카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점점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의 니즈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이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영문법을 포스팅했잖아요. 근데 영문법이 새롭나요? 아니죠.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컨텐츠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누구? 저희 아버지처럼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포스팅을 하고 아무데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검색을 통해서 방문을 해주시고 좋으니까 또 이거를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SNS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스스로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 뭐를 한번 개발해볼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상과 매체에 꼭 집중을 하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 2번째 노하우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이런 거 만들어볼까? 이런 거 올려볼까? 생각은 하세요. 근데 실행을 하진 않죠. 왜냐면 뭔가 올리려고 보니까 막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SNS에 올리면 반응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잖아요. 어떤 포스팅은 공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아요. 이런 거 좋아요. 너무너무 도움돼요. 또 해주세요. 근데 또 어떤 컨텐츠는 반응도 없어요. 공감도 별로 없고 댓글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일단 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방향성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안감과 함께 가자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명백한 목표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블로그가 수익성도 아니고 따로 경제활동도 계속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 미래 설계에 이게 맞는 방향인가 이런 걱정도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제 책을 보시면서 필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따리라는 블로그를 만들 때는 원래의 목표는 고등어의 판매였죠. 근데 그 판매는 목적은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조기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 책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3년 전에 아버지께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걸 보고 아, 내가 나중에 좀 더 전문가가 돼서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보딸 영어 블로그도 없고 보딸 영문법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라는 작은 불씨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불씨에 불을 댕기셔서 여러분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에게 열린 공간 SNS가 여러분의 콘텐츠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